최근 스퍼스웹에서는 토트넘 입장에서 좀 민망할 수 있는 한 팩트를 실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에 드록바는 은퇴 후에도 토트넘 스퍼에 대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한 건데요. 이게 드록바가 손흥민을 칭찬하면서도 토트넘을 까버리는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록바는 우선 첼시의 레전드 공격수 선수이자 코트디부아르의 영웅으로 전쟁까지도 휴전을 시켜버린 인물입니다. 첼시에서 총 104골을 넣었고 이 골 수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넣은 골보다 훨씬 적죠. 그럼에도 레전드로 불려요. 왜냐하면 그 기간 3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거든요. 이 첼시의 레전드가 당연히 런던 라이벌 토트넘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겠죠. 드록바는 그냥 뜬금없이 토트넘을 공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카카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같은 B클럽에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고, 이때 드록바가 표정이 달라지면서 손흥민의 유일한 문제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이며 한국 대표팀과 토트넘의 훌륭한 리더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진정성 있는 플레이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토트넘 편에 서게 되는 호스퍼 HQ는 이 팩트를 왜 올리는 건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매체는 드록바가 첼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에 큰 역할을 한 건 러시아 출신 첼시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제공한 오일머니와 연관이 있다. 드록바가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토트넘과의 라이벌 관계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이 꾸준히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팀에서 뛰었다면 얼마나 더 성공했을지, 그리고 드록바가 손흥민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궁금하다.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팀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 기자도 같이 토트넘을 깐 거네요. 지금 이 드록바의 발언을 손흥민 팬들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유일한 단점, 아직까진 케인도 우승컵을 못 들고 있지만 월드 클래스라 불리면서 우승을 못 해본 이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앞으로도 우승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초란 우승이라도 노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 발 접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만 들어봐도 카라바오컵도 우승을 원하고 있고, 클루셉스키는 토트넘 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든 대회를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는 좋은데 참 손흥민은 올 시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레비도 재계약 부분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세요. 사실 과르디올라, 데브라이너, 살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유행 같은 분위기입니다. 재계약이란 건 구단이 먼저 내미는 거죠. 선수가 먼저 재계약합시다 라고 할 때는 구단의 의중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손흥민은 공개적인 발언으로는 재계약 얘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라고 했고, 우선 그걸 믿어야겠죠. 그럼 왜 구단은 재계약 요구를 안 하느냐? 팀이 성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만약 이번 시즌 11위를 했다? 그냥 리빌딩이죠. 손흥민 주급도 더 많이 줘야 하니까 그동안의 레비 행보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레전드? 캡틴? 레비한테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우승 주역이었고 6년 넘게 캡틴이었던 요리스가 어떻게 떠나는지 아시죠? 거의 그림자 취급이었습니다. 케인은 본인이 떠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겠지만 그냥 깜짝 속보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미 에리센이 떠났을 때 실제 어땠는지 다큐를 통해서 보기도 했죠. 손흥민도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레비? 손흥민도 그렇게 취급할 양반입니다. 우선 우승을 해야 뭐라도 선택할 수 있고, 떠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소문만 무성했던 B클럽 영입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지 솔직히 좀 모르잖아요. B클럽들이 리빌딩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고 맨시티도 귄도안을 영입하고 미네는 아직도 뮬러가 있는 것처럼 손흥민이 현재도 4,500만 유로인 만큼 가치는 매우 높지만 현실 오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만이 아니라 과르디올라, 데브라이너, 살라 등 많은 스타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손흥민이 기분 좋게 토트넘을 떠나는 걸, 물론 더 큰 B클럽으로 떠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토트넘 구장 한번은 다녀와야 할 텐데 참 그런 날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현지 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스퍼스 웹에서는 토트넘은 지금 당장 재계약을 해결해야 하는 선수 5명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5명의 선수는 손흥민, 벤 데이비스, 비수마, 로메로,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의 재계약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라면서 재계약을 통해서 커리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여전히 구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선수다. 10년 넘게 토트넘에 다양한 유산을 남겼다. 구단에 더욱 오래 머무를 자격이 충분하다. 그가 남은 선수 생활을 토트넘과 보내는 것은 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선수인데 아니 그 연봉을 주고 있니? 네. 사실 뭐 제가 받는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흥민이 주급이 적은 게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 간단하죠. 네. 저평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실력보다 고평가되는 것도 좀 민망한 일이지만 손흥민은 저평가도 너무 심한 저평가니까요. 네. 이 부분도 속상할 얘기인데 오늘 기사는 더 속상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엔지 감독은 맨시티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거의 회복이 됐다고 했고 주말에 복귀하는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 맨시티 경기부터 치르게 되면 이후에도 아스톤빌라, 갈라타사라이 전까지 3, 4일 간격으로 중요한 경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아스톤빌라전부터 출전시켜서 70분 정도 뛰게 하고 다시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후반전에 30분 정도라도 뛰고 그렇게 스케줄을 맞춘 건데 손흥민이 아스톤빌라전에서도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 회복이 아직 덜 됐다는 거죠. 토트넘 스포 뉴스에서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과 관련해 아스톤빌라전을 앞두고 부상 소식이 공개됐다. 부상 관련 전문가는 손흥민이 지난달 맨시티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에 나서려면 최종 체력 테스트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뭔 소리요? 아니 최종 체력 테스트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 아니 뭔가 지금 50% 70%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주장인 거잖아요. 손흥민한테 무슨 체력 테스트입니까? 손흥민은 부상 후에 웨스트햄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눈부신 활약을 했는데 체력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겠죠. 네. 오히려 근육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건 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상 관련 전문가는 물리치료사와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라지팔 브라르 박사라고 합니다. 우선 냉정한 팩트처럼 들리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현재 손흥민의 상태는 햄스트링 부상 4단계 중 2단계에 해당되는 듯하다. 손흥민이 훈련에 복귀하더라도 부분적인 훈련만 진행할 것이다. 손흥민이 주말 경기에 출전하는 게 완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손흥민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 손흥민은 최종 체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손흥민의 출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겁나게 안 믿어지네요. 네. 이분 손흥민 주치인 건가요? 네. 그냥 일반인 상황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우선 오늘 밤에 엔지 감독 인터뷰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확인되겠죠. 예상은 기자의 첫 질문으로 나오고 엔지 감독이 문제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